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5일 오후 경기 분석 인프로님 방송 추천 시작해 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혹시나 계시다면은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이런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가시면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총 5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게요. MPB 2개에다가 KBL 3가지 경기. 조금 이제 개막전 이제 한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지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예측 잘 한번 해볼 테니까 자기 분석과 한번 참고하시면 맞춰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MPB 먼저 들어가 볼게요. 라쿠텐이랑 오릭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지표가 이 오릭스가 최근에 빠따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2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리그 전체에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타점이 많이 잘 뽑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기간 팀 타율이 2할 8분 8리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데다가 이제 홈런도 4방 이 타선에서의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오릭스가 최근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매치업 상대는 라프텐의 쇼지 코쉐이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12번의 경기에서 67.1 동안 1.2의 WHP와 3.34의 ERA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좀 커맨드가 흔들리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확실한 위닝샷이 없다라는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SWPJ님 추천 경기력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릭스도 최근에 이제 사이클이 많이 올라와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페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저는 이 쇼지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낮게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잡아준다고 한다면은 한 5위 정도? 아니면 6-3 정도? 이것보다 더 못 던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대값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야마구치 레오가 등판을 하는데 1군 데뷔전이죠. 1군 데뷔전인데 이번 시즌 이제 2군에서의 성적은 있었어요. 팜에서의 성적은 있었습니다. 팜에서 지금 35이닝을 던져주면서 2.83의 ERA 9경기 나와서 35이닝 동안 31피안타, 10볼넷, 11자책 주면서 2.83 ERA 나쁘지는 않았어요.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라든지 볼끝도 나쁘지 않았고 보더라인 피칭도 나쁘지 않았고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1군에서의 기대값을 설정해 주기에는 까봐야죠 사실. 2군에서 잘 던졌는데 1군 올라와서 못 던지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마 잘 던질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신체 조건도 좋고 이제 볼끝도 있고 커맨드도 괜찮기 때문에 잘 던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야마구치가 그렇게 긴 이닝을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불펜이 좀 빠르게 올라올 거고 최근 오릭스의 불펜 구간은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접전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게임 초반부터 많은 득점을 주고받는 느낌의 경기 정도.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릭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지바롯데랑 소프트뱅크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매치업은 사실 어제 이 니오넴의 분석부터 좀 이어지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제 이토가 15승을 이제 도전을 했었거든요. 이토에 이제 15승을 도전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바 롯데 때문에. 지바 롯데가 어제 또 실점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잘 되면서 니오넴을 0점으로 묶었었거든요. 이토는 이제 8이닝 동안 던져주면서 3실점 가져가면서 3대 0으로 지바 롯데가 니오넴을 잡고 왔어요. 그 말은 즉슨 아리아라에게 오늘 14승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아리하라가 14승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지난 시즌과 똑같이 이토와 그 다음에 이제 아리하라의 공동 다승왕이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얘네 둘이 받았었죠. 공동으로. 이번 시즌에도 이 기회를 아리하라가 잡게 됩니다. 14승 기회를. 자, 그래서 어쨌든 소뱅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어요. 아리하라 승리 가져와야죠.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지바 롯데가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구간인데, 최근 5경기 평균 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위, 소뱅 다음으로 적은 실점을 가져가는 팀이 이 지바 롯데고요. 뭐 선발부터 불펜, 뭐 필딩까지 전체적인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펜 방어율 최근에 5경기 보시면 1.1이거든요. ERA가. 자, 다만 오늘의 선발이 누가 나오냐면은 오지마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42이닝 동안에 1.36의 WHP와 3.79의 ERA, 뭐 146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릿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 보더라인 피칭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직선 구종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9월달 총 4번의 등판에서 26.2이닝 동안 14자체 4.73의 ERA로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뱅도 사실 리그에서 가장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 컨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팀에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가 않은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까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오지마에 대한 기대값을 좀 낮게 잡을게요. 저는 한 뭐 63, 64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잘 던졌을 때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소뱅의 선발은 아리아라 등판합니다.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뭐 147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유의미한 비율로 안정감 있게 던져주는 로존을 공략하면서 땅볼 유도에도 강점이 있는 그런 자원인데, 사실 아리아라가 8월달이 좀 안 좋았어요. 8월달이 조금 안 좋았다가 9월달 들어와서는 뭐 9위라든지 볼끝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9월달 총 4번의 경기에서 3승, 29이닝 동안 7자체, 2.17 ERA, 나쁘지 않은 구간. 근데 이제 지바 롯데 상대로는 유난히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다 라는 점이 거슬릴 수가 있기는 한데, 최근 지바 롯데의 타선 사이클 자체가 타점에 대한 지원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소뱅이 될 가능성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소뱅이 경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뱅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6.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아리하라의 이제 공동 다승왕 가능성, 뭐 요 정도 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KBL 바로 넘어갈게요. 자, KBL 넘어갔는데, 일단 DB랑 LG 먼저 볼게요. DB, LG.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이 LG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직전 이제 SK를 만나서 LG가 경기 지고 왔거든요. 생각보다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됐었어요. 일단은 2점 라인에서 허용률이 SK 만나서 58.5%. 야,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점 라인 억제가 전혀 안 됐었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는 DB 역시도 이 앨런스니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앨런스니가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에서의 슈팅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마레이를 골밑에서 두지 않고 외곽으로 좀 빼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비를 조금 이제 외곽으로 빼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강상재라든지 뭐 서민수라든지 뭐 알바노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쿼딘에 대한 기회라든지 뭐 이제 돌파에 대한 기회, 드라이브에 대한 기회가 꽤나 많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앨런슨에 대한 이 야투 감각이 오늘 경기에 대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오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야투 감각은 나와줄 것 같기는 해요. 홈이기도 하고요. 자, 반면에 이 원정팀 LG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화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득점에 대한 지원, 외곽에 대한 지원이 특히나 나쁘지 않았는데 2점 라인에서의 사실 야투 감각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SK 만나서. 그래서 사실 뭐 타마요라든지 뭐 마레이라든지 골밑에서의 경쟁력이 워낙에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난 경기, 직전 경기에서 워낙에 좀 야투가 좀 부진하는 잘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제공권에서도 확실한 이득을 보여주지 못했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마레이가 확실하게 100%의 컨디션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오늘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D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즌 초는 진짜 좋아요. 제가 뭐 직전 경기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알바노의 체력이 빠지기 전까지 이제 후반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5할 이상의 한 6할까지도 승률을 뭐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생각보다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템포 자체가 아마 빠르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다운 템포로 약간 이제 세트 오펜스 위주로 좀 템포를 줄여가면서 이제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사실 뭐 DB 플랜이라든지 151.5 기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언급드리고 싶다. 뭐 요런 말씀 정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가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매치업도 좀 난이도는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거는 이제 DB 플랜에다가 언더에 대한 가능성. 이거 사실 LG라는 팀 자체가 뭐 지난 시즌도 그랬고 지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원정에서에 대한 실점률에 대한 기대값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불안하고요, 사실. DB 플랜, 그 다음에 언더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SK랑 KT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KT 경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거는 제가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SK가 LG를 만나서 89득점을 뽑아내면서 경기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대로 주요 옵션은 이제 김낙현과 원희가 가져가는 이제 2대2 게임이 주요 옵션이긴 했어요. 둘 다 야투가 굉장히 잘 터져줬었고요. 특히나 원희가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 불안했던 게 뭐냐면은 원희가 빠진 구간은 조금 전체적인 밸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원희가 코트에 있는 구간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뭐 이제 공격도 잘 됐었고 김낙현이를 살려주는 이런 패스들도 굉장히 잘 나가면서 2대2 게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톨렌티노가 득점력이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안영준이의 빈 자리를 꽤나 잘 메꿔주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아이자 힉스라든지 하윤기라든지 데릭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원희의 지금 원이라든지 오세근이 가져가는 이 프런트 코트에서의 파워를 조금 견뎌내기가 힘들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가승부님 그럼 추천 결국에 감사합니다. 변수를 만들어내려면은 이 앞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김선영이라든지 문성곤이라든지 문정현이라든지 여기 골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빡시게 이제 수비 가져가면서 앞선에서 잘라주는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왔을 때 빈도수가 늘어날 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방장님아 KT 어제 경기했었고 백투백 경기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인데 이거 SK 그냥 뭐 꿀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KT가 어제 점수 차이를 많이 벌리면서 경기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사실 30분이 넘어가는 선수가 없었어요, 어제. 그래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잘 했고 백투백 경기에 대한 대비가 잘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SK가 가장 불안한 포지션이 이 김선영이 빠져나간 곳, 이 1번 포지션이 사실 불안해요. 뭐 오재현이라든지 뭐 김탁현도 리딩을 봐줄 수가 있겠고 뭐 최원혁이도 이제 봐줄 수가 있겠지만 안정감 있게 턴오버 없이 KT의 압박 수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생각보다 이 오세근이나 원이나 뭐 트렌티노 쪽으로 볼에 대한 투입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기는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안영준이 빠져 있는 것도 좀 거슬리기는 하고요. KT가 뭐 경기를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벼보는 게임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엠편오일이오님 그리고 사실 추천 벤치 감사합니다. 구간도 지금 이 순수 체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SK랑 KT랑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우님님 추천 안영준이 빠지는 부분이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많이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희가 빠지는 구간, 쉬는 구간에 있어서는 KT가 아마 마진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KT가 백투백 원정이라고 한들 무조건 KT가 질 거야 라고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KT의 접전 아니면은 뭐 다득점 게임 아니면은 뭐 조금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소노랑 모비스 경기 볼게요, 형님들. 소노 모비스. 와, 이거 진짜 어제 제가 경기 보다가 진짜 조금 이게 프로가 맞나? 이게 뭐 이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 쿼터까지 경기를 봤는데 소노 경기를 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와, 이게 프로가 맞나? 와, 좀 열받는다. 약간 요런 생각? 그래서 일단은 어제 소노가 이제 3점을 37개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가 메이드가 됐냐면은 한 개가 메이드가 됐어요. 성공률을 따져봤을 때 2.7%의 성공률. 사실 이게 뭐 프로에서 나오는 수치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7개의 시도를 가져가면서 한 개가 메이드 된다는 그런 경기력 자체가 좀 아쉬웠습니다. 경기 보면서. 좀 아쉬웠었고. 그래서 사실 어제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보신 분들은 뭐 재밌었을 거예요. 뭐 저렇네. 뭐 예상한 대로네. 뭐 이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보신 형님들께서는 조금 열이 많이 받으실 수도 있었던 그런 매치업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반대급부로 보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고 봐요. 어제 소노 걔네 보니까 진짜 못하더라. 3점 37개 쏴서 하나밖에 안 들어가더라. 이거는 모비스가 그래도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맵이 좀 펼쳐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모비스가 이번 시즌 사실 진짜 많이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일단은 지금 용병에 대한 밸류 자체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이유석이라는 에이스를 이제
군입대를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수비에서의 밸런스는 여전히 좀 떨어져 있는 팀, 수비에서의 밸류 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팀에다가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공격에서에 대한 강점도 많이 사라지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손호가 어제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됐었지만 오늘은 뭐 이재도라든지 이정현이라든지 캔바오라든지 나이트라든지 1대1 승부를 가져갔을 때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메이드 확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경기가 꼭 어제 소노가 진짜 못해서 모비스를 승리 가능성을 봤는데 오늘은 다시 소노의 외곽이 터져주면서 야투가 터져주면서 소노가 경기를 가져가는 이런 경기를 뭐 지난 시즌 농구를 보셨으면은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한 시선으로 봤을 때 어제 소노의 경기력이 정말 실망스럽고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오늘 모비스의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소노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 모비스의 수비에 대한 밸류값, 기대값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소노가 오늘 경기 터져주면서 3점 터져주면서 생각보다 쉽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소노의 화력이 조금 터져준다고 했을 때 모비스가 과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화력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소노가 역배인데 소노의 플랜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저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워낙에 두 팀 다 이제 뭐 수비에 대한 밸류 값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뭐 이제 제 분석을 들으시는 형님들 중에 뭐 소노가 이제 37개 써서 하나 메이드 시켰는데 이걸 뭐 소노 역배에다가 뭐 오바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따가 결과 한번 보시죠, 형님들. 결과 한번 보시죠. 자, 어쨌든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쪽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참고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의 말이 무조건 맹신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제가 총 5가지 경기 또 열심히 야무지게 한번 멘트를 진행해 봤는데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조금 도움이 되셨다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좀 채워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확인하시면은 전체 분석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이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체크해 보시고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들 잘 보내세요, 형님들. 질추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뭐 상경길, 귀경길 다들 조심해서 운전 잘 하시고 건승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근호형통님 추천 감사합니다.